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저녁 8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의 야경이 멋집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양쪽에 케이블이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입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해서 케이블 개수가 24개입니다. 자,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방 3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에 테두리가 조명을 발산하고 있어서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완공이 됐고 5년 반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이고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은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한 겁니다.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공사 구간인데요. 롯데월드타워의 총 건축비는 토지값을 제외한 순수 건축 공사비는 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요. 1인당 평균 체중 75kg를 1000만 명에 곱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해 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75만 톤. 자, 올림픽대교 남단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그런 저자는 김경준 님입니다. 내용이 고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을 했었는데요. 그 로마 제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비유를 해서 위대한 기업, 그레이트 컴퍼니로 비유를 해서 로마의 그 위대한 역사를 현대 경영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현대 경영서적입니다.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김경준 님께서 저술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명문장,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인도자이다. 즉, 역사는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마에스트로이다. 특히 지도자에게 역사는
더할 나위 없는 스승이다. 마에스트로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화려했던 역사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역사도 가슴에 새겨서 화려했던 역사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암울했던 역사는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냐면 역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우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즉 우수한 사람은 꼭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세상을 보는 통찰력, 세계관,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사람은 그걸 통해서 삶의 지표, 지혜를 배우질 못하고 본인이 꼭 경험해야만이 배우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둔한 사람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질 못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한다. 뭐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우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 가슴에 와닿는 명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EO, 최고 경영자 CEO들도 역사 이야기를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화석으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현재에도 그 역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전거 오르막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시면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하신 일본인 여류 작가가 계시죠. 누구일까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인 여류 작가이신데요. 오랜 세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시면서 한 10여 년 전에, 한 1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로마의 역사에 관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 계시죠. 거기에 소개된 문장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성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면에서는 갈리아인과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 면에서는 에투르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 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고 로마인 스스로가 인정하였음에도 로마는 세계 제국을 건설해서
천년의 오랜 역사 동안 발전과 번영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는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시오노 나나미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로마인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기보다는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긴 했지만은 이 민족들에 대해서, 즉 로마가 정복을 해서 정복당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민족들을 말살하거나 멸족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 이 민족의 우수한 뭐 문명이든 문화든 뭐 기술력이든 지혜든 이런 것들을 배울 게 있으면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이민족의 그 부족장들도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으로 기용을 할 정도로 로마는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전투를 치렀지만은 정복한 후에는 그 정복당한 민족의 지도자 또 부족의 지도자들을 로마의 그 엘리트 계열에 편입시켜 가지고 배울 것은 배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천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 않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오노 나나미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가 세계 문명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 문명이자 세계 문명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그리스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다 배출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지성에 있어서는 로마가 그리스인에 뒤졌다라는 거고, 또 체력 면에서는 갈리아인, 게르만인보다 뒤졌다라는 건데요. 갈리아가 프랑스 쪽이고 게르만은 독일 쪽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프랑스인이나 독일인 이쪽보다는 체력 면에서 뒤졌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 면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 뒤졌다고 했는데요. 에투루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있었던 하나의 부족입니다.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부족입니다. 그 부족들을 이제 격파하고 로마가 제국을 건설한 게 기원전 753년입니다.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지금의 로마 그 테베레강 강가에 7개 언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언덕에 양치기들 또 목동들의 마을을 건설한 게 로마의 시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로물루스와 로무스라는 그 형제가 태어나자마자 테베레 강가에 버려져 가지고 강에 떠밀려 오는데, 늑대가 그 로무스 형제를 떠밀려 오는 강가에서 구해 가지고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라는 게 로마의 건국 신화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 BC 753년에 테베레 강가의 7개 언덕 중에 하나의 언덕에 양치기 목동들의 마을로 건설된 게 로마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로마가 기원전 753년에
시작할 때는 정말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천년 동안 번영과 성장을 거듭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투루리아. 기술력 면에서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있었던 그 에투루리아 민족보다는 떨어졌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이제 그 검투사들이 나오는데, 검투사들 중에 에투루리아족도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기원전 73년부터 71년까지 발생이 됐던 게 스파르타쿠스 반란인데요. 거기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에 소개된 그 검투사들의 면면을 보면 에투루리아 출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 님께서는 로마가 기술력 면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는 부족했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력 면에서는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카르타고인보다 부족했다라고 봤습니다. 카르타고 다 아실 겁니다.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점령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는데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의 수도를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점령을 파업해 두고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 주변에 주둔시키는 군사들을 빨리 해군시켜서 본국인 카르타고에 가서 스키피오 장군과 싸웠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긴 했지만은 자, 여기 정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 진짜 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겨지는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 보도블록.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밤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긴 했는데요.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 작가님은 로마가 경제력 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부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그 전에는 뭐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제3차 포에니 전쟁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한 4세기부터 2세기까지 그 무렵에 세 번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로마, 기원전 753년에 건국했으니까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면 로마가 정말 도약을 거듭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될 텐데요. 그때 로마에 맞서는 그야말로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카르타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와 패권 다툼을 했었던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멸망되지 않았다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카르타고 제국이 그 고대 국가, 고대의 역사를 장식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가정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긴 한데요. 자, 그리고 또 그리고 지금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자, 제가 현재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면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오노 나나미 작가님 말씀처럼 로마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고 천년의 역사, 그 장구한 세월, 세계 최강 국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개방성,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니까 횡단보도 건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로마의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753년에 건국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있다가 기원전 600년 되니까 기원전 7세기입니다. 7세기 때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저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어로는 시저인데요. 시저의 선조가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대입니다. 60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부족 국가의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원전 753년에 건국이 되고 100년쯤이 지난 기원전 600년대, 즉 기원전 7세기 때 주변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주변 국가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부족일 수도 있는데요, 주변들을 계속 정복을 해 나갔는데, 그 정복당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왕족이 나중에, 왕족의 후손이 한 500년 정도가 지난, 한 600년 정도 지난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가 그 정복됐던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가 그 건국되고 100년 정도 지난 기원전 한 600년대 주변 국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복당한 민족들을 다 멸족을 시켜버렸다면 시저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멸족시키지 않고 계속 그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로마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로마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조를 취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저의 선조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그 부족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런데 로마는 그 시저의 그 선조를 멸족시키지 않고 살려뒀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정복당한 이후에 한 500~6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위대한 인물, 로마를 중흥시켰던 그 위대한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는 그러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 만약에 멸족당해버렸다면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로마가 멸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500~600년 후에
정말 제1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를 중흥시킬 수 있었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1대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을 했고요. 제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즉 시저의 조카 딸의 아들이자 또 시저의 수양 아들이 됩니다. 즉 시저의 조카 딸의 아들이자 시저의 양자가 되는 건데요. 제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기원전 27년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백제가 건국된 것보다 9년이 빠릅니다.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건국을 했는데요. 그보다 9년이 앞선 기원전 27년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제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의 양자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가 그 정복한 민족들에 대해서 포용정책 또 개방성 우수한 그러한 문화 문명들은 다 받아들이고 배울 것은 배우고 이러한 개방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천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12도 정도, 한 1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은 일기예보가 아침 최저가 8도, 낮 최고가 한 14도 정도로 예보됐는데요. 현재 기온은 한 1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갑을 안 꼈더니 손이 약간 시려운 날씨입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여기 산책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조깅로입니다. 조깅로 폭은 한 5m 정도 되고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도 찍어 보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김경준 님의
저서를 현재 재밌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오노 나나미님의 로마인 이야기에 기술된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명언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인도자 마에스트로이다. 특히 지도자에게 역사는 더할 나위 없는 스승 마에스트로이다 라는 내용이 울림을 주는 것 같고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그러나 무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또 시오노 나나미님의 로마인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문장도 가슴에 와닿는데요.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면에서는 갈리아인,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 면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 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라고 로마인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세계 최강 로마 제국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로마가 타민족에 대해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시오노 나나미님의 로마인 이야기에 서술된 내용이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라는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장 하나하나가 공감이 되는 그런 명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그 로마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현대 경영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 현대 경영에서도 그러한 로마의 그러한 문명들 또 문화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현대 경영 철학으로 현대 경영의 지표로 거울로 삼을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며칠 동안 읽으면서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부터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